어둠 속에서 비명 한 번이 울려 퍼졌다. 이준서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산속의 짙은 안개가 그의 시야를 가렸지만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는 또렷했다. 하야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대답은 없었다. 단지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발자국 소리만이 그의 불안을 키웠다. 이준서. 25세.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는 단지 하야토와 함께하는 로맨틱한 주말 여행을 꿈꿨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는 피 묻은 나이프가 쥐어져 있고 그들의 여행은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변해버렸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의 깊은 산속. 낡은 산장. 이곳은 이준서와 하야토가 선택한 비밀스러운 휴양지였다. 하야토는 28세. 일본에서 온 사진작가로 그의 렌즈에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담겼지만 그의 눈빛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만난 뒤 몇 달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이번 여행은 그들의 첫 만남,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적어도 그렇게 시작되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하야토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을 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이준서는 그 빛을 보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거 뭐야? 하야토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준서야. 믿어. 나를 믿어.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산장 안에서 또 한 번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이준서는 하야토를 밀치고 문을 향해 달렸다. 문이 열리자 그들이 마주한 것은 피로 얼룩진 바닥과 사라진 세 번째 여행자. 민재였다. 민재는 이준서의 오랜 친구로 27세의 한국인 등산 가이드였다. 그는 이번 여행에 반대했지만 이준서의 간청에 결국 동행했다. 너무 급하게 결정한 거 아니야. 그 일본인. 너 정말 믿을 수 있는 거 맞아. 민재의 말이 이준서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이준서는 사랑에 눈이 멀어 그 경고를 무시했다. 그리고 지금 민재는 사라지고 산장은 미스터리로 가득 찼다. 이준서는 숨을 고르며 하야토를 돌아보았다. 너 민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렸다. 하야토는 고개를 저으며 다가왔다. 내가 아니야. 준서. 내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의 손에 든 가방.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빛은 이준서의 신뢰를 흔들었다. 그들은 산장에 들어섰다. 안은 춥고 축축했으며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낯선 사람들의 얼굴이 담겨 있었고 그들 모두가 어딘가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준서는 사진 하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젊은 남성이 찍혀 있었는데 놀랍게도 하야토와 닮아 있었다.
이게 뭐야? 이준서는 물었지만 하야토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갑자기 창문이 덜컹거렸다. 이준서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나이프를 더 꽉 쥐었다. 누가 있어? 그는 속삭였다. 하야토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서. 우리 지금 서로를 믿어야 해. 아니면 우리 둘 다 여기서 못 나가.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이준서는 하야토의 눈 속에서 진심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 순간 산장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준서는 하야토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문을 향해 몸을 돌렸다. 이 여행은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생존을 위한 싸움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야토의 비밀과 그 가방 속 빛의 정체가 있었다. 발자국 소리가 멈췄다. 이준서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안개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했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하야토는 그의 어깨를 잡으며 속삭였다. 준서. 침착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이준서는 고개를 돌려 하야토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다. 믿고 싶었지만 민재의 실종과 가방 속 빛은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 하야토. 솔직히 말해. 그 가방 안에 뭐가 있는 거야? 하야토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손이 가방을 더 꽉 쥐었다. 지금은 그걸 열 때가 아니야. 나중에 내가 다 설명할게. 그 순간 산장 문이 거칠게 열렸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 건우였다. 그는 민재와 함께 등산 가이드로 일했던 동료였다. 그의 옷은 진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손에는 부러진 나뭇가지가 들려 있었다. 너희 여기서 뭐해? 건우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그의 눈은 이준서와 하야토를 번갈아 훑었다. 건우. 민재는 어디 있어? 이준서는 다급히 물었다. 건우는 고개를 저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르겠어. 우리 산속에서 길을 잃었어. 민재가 갑자기 사라졌고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어. 그의 말은 두서없었지만 공포는 진짜였다. 이준서는 하야토를 곁눈질했다. 하야토는 건우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한 발짝 물러섰다. 너. 그 가방. 어디서 났지? 건우가 갑자기 하야토를 향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적대감이 묻어났다. 하야토는 대답하지 않고 이준서의 뒤로 몸을 숨겼다. 그만해. 이준서가 소리쳤다. 우린 지금 서로를 믿어야 해. 민재를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건우의 등장으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이준서는 건우가 왜 이렇게 적대적인지, 그리고 하야토가 왜 그를 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산장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민재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이준서는 낡은 서랍에서 민재의 등산 배낭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오래된 편지, 그리고 낯선 이름이 적힌 지도. 지도에는 이 산장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그 빛을 지켜라는 글씨가 휘갈겨 쓰여 있었다. 이게 뭐야? 이준서가 하야토에게 지도를 내밀었다. 하야토는 지도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민재가 말하지 않았어야 할 거야. 그의 말은 모호했고 이준서의 불안을 더 키웠다. 그때 산장 밖에서 또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더 빨랐다. 건우가 벌떡 일어나 문을 잠갔다. 누군가 우리를 쫓고 있어. 이 산장은 안전하지 않아.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이준서는 하야토의 손을 잡았다. 하야토. 지금 말해. 그 가방 속에 뭐가 있는지. 왜 민재가 사라진 건지. 하야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하지만 약속해. 준서. 날 버리지 마. 그는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새어나오던 빛은 작은 유리병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 안에는 형광비들 띠는 액체가 담겨 있었다. 이건 내 가족의 비밀이야. 내가 일본에서 도망쳐온 이유야. 이준서는 충격에 휘청였다. 하야토가 도망자라는 말은 처음 들었다. 도망. 왜? 내 가족은 이 물질을 연구했어. 이건 사람의 감정을 조작할 수 있는 물질이야.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위험해. 누군가는 이걸 노리고 있어. 하야토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순간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다. 문을 열어.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준서는 하야토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준서. 나를 믿어줘. 하야토가 속삭였다. 이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하야토의 비밀. 민재의 실종. 그리고 그들을 쫓는 정체불명의 존재.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사랑을 시험하고 있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 하지만 이준서의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다. 그는 하야토의 손을 놓고 문 쪽으로 다가갔다.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묻어났다. 대답 대신 문틈으로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다. 이준서가 주워보니 거친 손글씨로 쓰인 메모였다. 그 병을 내놔. 그러면 민재를 살려주지. 이준서는 하야토를 돌아보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민재가 납치된 거야. 하야토는 유리병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준서. 미안해. 내가 너를 이 일에 끌어들였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준서가 소리쳤다.
민재가 위험해. 그리고 내가 그 병 때문에 쫓기고 있는 거지. 건우가 끼어들었다. 하야토. 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민재도 눈치챘어. 그래서 그를 없앤 거야. 그렇지. 아니야. 하야토가 반박했다. 난 민재를 해치지 않았어. 하지만 이 병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야. 이준서는 메모를 다시 읽었다. 그 병을 내놔. 그 말은 하야토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하야토에게 다가가 병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하야토는 한 발 물러서며 말했다. 이건 내가 지켜야 해. 이 병이 세상에 잘못 퍼지면 사람들의 감정이 조작당할 거야. 사랑, 증오, 모든 게. 그 순간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고 검은 그림자가 산장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다.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고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병을 내놔. 하야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이준서는 하야토를 보호하려 앞으로 나섰다. 누구야? 민재는 어디 있어?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너희가 그 병을 내놓지 않으면 너희 친구는 영원히 산속에서 사라질 거야. 건우가 갑자기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남자는 건우를 쉽게 제압했고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눴다. 움직이지 마. 이준서는 하야토의 손을 잡았다. 하야토. 병을 줘. 민재를 구해야 해. 하야토는 망설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준서. 이 병은 내 가족의 유산이야. 내가 지켜야 해. 하지만 너 말대로 민재가 우선이야. 하야토는 병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남자는 그것을 주우며 미소를 지었다. 착한 선택이야. 하지만 그가 병을 손에 쥐는 순간 산장 밖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경찰 사이렌 소리였다. 경찰. 이준서가 놀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안개 속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남자는 당황하며 문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하야토가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넌 여기서 끝이야. 하야토가 소리쳤다. 경찰이 산장에 들어왔을 때 상황은 이미 혼란스러웠다. 흉터 있는 남자는 제압되었고 이준서와 하야토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경찰 중 한 명이 말했다. 이 산장에서 이상한 신호가 잡혔어요. 당신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준서는 하야토를 바라보았다. 그의 비밀, 그리고 그 병의 정체를 어디까지 밝혀야 할지 고민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하야토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 친구가 납치됐어요. 민재를 찾아주세요. 경찰은 산장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이준서는 하야토와 단둘이 남은 순간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하야토. 이제 다 말해. 그 병. 그리고 내가 도망친 이유. 나한테 숨기지 마. 하야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준서. 다 말할게. 하지만 이 이야기는 너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어. 하야토는 이준서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산장은 이제 경찰의 통제 아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했다. 하야토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내 가족은 일본에서 비밀 연구를 했어. 이 병에 담긴 물질은 사람의 감정을 증폭시키거나 억제할 수 있어. 사랑을 더 강하게 만들거나 증오를 없애거나. 이준서는 눈을 크게 떴다. 그게 가능해. 하야토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어. 잘못 사용하면 사람의 정신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 내 오빠. 그는 이 물질 때문에 미쳐버렸어. 하야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준서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넌 도망친 거야. 응. 내 가족은 이 물질을 파괴하려 했지만 누군가가 그걸 노렸어. 내가 병을 가지고 도망쳤고 그들은 날 쫓아왔어. 하야토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준서. 너를 이런 위험에 끌어들였어. 이준서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하야토. 우린 함께야. 민재를 찾고 이 일을 끝내자. 그 순간 경찰 한 명이 다가왔다. 산장 지하실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경찰을 따라 지하실로 내려갔다.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자 축축한 벽과 곰팡이 냄새가 그들을 맞았다. 지하실 끝에는 철문이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이준서의 심장이 뛰었다. 민재. 철문이 열리자 민재가 그 안에 묶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옷은 찢겨 있었다. 준서. 하야토. 그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이준서가 민재를 풀어주려 했지만 경찰이 그를 막았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해요. 민재는 고개를 들어 하야토를 노려보았다. 너 그 병 때문에 날 이렇게 만든 거야? 하야토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러섰다. 민재. 내가 아니야. 맹세해. 하지만 민재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그는 이준서에게 말했다. 준서. 저 여성 믿지 마. 그 병, 그건 저주야. 이준서는 혼란스러웠다. 하야토를 믿고 싶었지만 민재의 말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경찰은 민재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이준서와 하야토는 다시 산장으로 돌아왔다. 하야토. 민재 말이 사실이야? 이준서가 물었다. 하야토는 고개를 저었다. 민재는 뭔가를 오해했어. 하지만 내가 그를 위험에 빠뜨린 건 맞아.
그들은 산장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경찰은 흉터 있는 남자를 체포했지만 그는 이 사건의 전말을 말하지 않았다. 이준서는 하야토와 단둘이 남은 방에서 그를 끌어안았다. 하야토, 난 널 믿어. 하지만 더 이상 비밀은 없어야 해. 하야토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준서. 너 때문에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밤중 산장 밖에서 또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더 많았다. 이준서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안개 속에서 여러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하야토, 우리 쫓기고 있는 거야. 이준서는 하야토의 손을 잡고 산장 문을 잠갔다. 우리가 여기서 기다릴 순 없어. 저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두면 안 돼. 하야토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서, 내가 그 병을 없애야 해. 그게 이 모든 일의 원인이야. 그 병을 없애면 민재는 안전할까? 이준서가 물었다. 하야토는 망설였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질 거야. 그들은 산장을 빠져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아직 근처에 있었지만 이준서는 그들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하야토의 병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그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밤에 산은 춥고 어두웠다. 이준서와 하야토는 손전등 하나에 의지의 길을 찾았다. 하야토는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이 병을 강에 버리자. 그럼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거야. 이준서는 그의 말을 따랐다. 하지만 그들의 뒤에서는 그림자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하야토는 병을 꺼냈다. 형광빛이 강물에 비쳤다. 이준서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야토, 이게 정말 끝일까? 하야토는 그의 손을 잡았다. 모르겠어.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난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수 있어.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총성이 울렸다. 이준서는 하야토를 끌어안고 바닥에 엎드렸다. 누구야? 그는 소리쳤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그들을 포위했다. 그들 중 하나가 말했다. 병을 내놔. 그럼 너희 둘 다 살려주지. 하야토는 병을 더 꽉 쥐었다. 너희는 이걸 절대 가질 수 없어. 이준서는 하야토를 보호하려 했지만 남자들 중 하나가 그를 붙잡았다. 하야토, 병을 줘. 우리 목숨이 더 중요해. 이준서가 소리쳤다. 하지만 하야토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 책임이야. 내가 끝내야 해. 그는 병을 강물에 던졌다. 형광빛이 물속으로 사라졌다. 남자들은 분노하며 하야토에게 달려들었다. 이준서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혼란 속에서 하야토가 쓰러졌다. 하야토. 이준서가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다시 울렸다. 남자들은 흩어졌고 이준서는 하야토를 끌어안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괜찮아. 준서. 내가 널 지켰어. 하야토가 힘없이 말했다. 이준서는 눈물을 흘리며 하야토를 안았다. 바보야.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하야토는 미소를 지었다. 너 때문이야. 널 사랑하니까. 병원 복도에서 이준서는 하야토의 손을 잡고 기다렸다. 하야토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다. 이준서는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왜 이렇게까지 했어? 하야토. 하야토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이 병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다쳤어. 그때 민재가 병원에 도착했다. 그는 여전히 약했지만 이준서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준서. 내가 하야토를 오해했어. 이준서는 민재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우린 다 살아남았잖아. 경찰은 흉터 있는 남자와 그의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야토의 병을 노리는 비밀 단체였다. 하야토는 그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제 끝났어. 병은 사라졌고 그들은 더 이상 날 쫓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준서는 알았다. 이 사건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는 하야토와 함께한 순간들을 떠올렸다. 처음 만난 날, 그의 미소, 그리고 그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모습. 하야토.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이준서가 물었다. 하야토는 그의 손을 잡았다. 어디로든 갈 수 있어. 너와 함께라면. 그들은 병원을 나와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 산장에 남아 있었다. 하야토의 비밀은 이제 그들만의 것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로 했다. 이준서는 하야토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들은 작은 정원을 가꾸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갔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이준서는 산장에서 들었던 발자국 소리를 떠올렸다. 그들은 안전한 걸까? 1년 뒤 이준서와 하야토는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하야토는 이제 사진작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이준서는 그의 디자인 일을 계속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넌 어땠을 것 같아? 이준서가 물었다. 하야토는 미소를 지었다.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그 산장에서 난 너를 잃을까봐 두려웠어. 이준서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나도. 하지만 우린 살아남았잖아. 그리고 지금 여기 있잖아. 그들의 사랑은 미스터리와 위험 속에서 더 단단해졌다. 민재는 이제 그들의 친구로 돌아왔고 건우도 그들을 가끔 찾아왔다.
그들은 함께했던 그 끔찍한 밤을 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준서는 알았다. 하야토의 비밀은 여전히 그들의 삶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어느 날, 이준서의 집으로 낯선 편지가 도착했다. 봉투 안에는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그 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준서는 하야토에게 그 메모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하야토가 다시 두려움에 떨기를 원치 않았다. 대신 그는 하야토를 끌어안았다. 하야토, 우리 어디로든 여행 갈까? 이번엔 진짜 로맨틱한 여행으로. 하야토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번엔 아무도 우릴 쫓지 않겠지? 그들은 새로운 여행을 계획했다. 이번엔 바다로. 멀리 제주도로 떠나기로 했다. 이준서는 하야토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다. 어떤 비밀이 그들을 다시 찾아오더라도 그는 하야토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것이다.